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이준호는 여느 날처럼 분주히 아침 준비를 마쳤고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정돈하며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2.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단정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는 지금의 삶이 안정적이라 믿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김민주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가볍게 볼에 입을 맞췄다. 좋은 아침, 여보.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응, 좋은 아침. 근데 당신 좀 늦었어. 오늘은 교통이 더 막힐 것 같아서. 이준호는 여행용 머그를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뜨거운 음료가 혀를 대자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오늘 몇 시쯤 들어올 거야? 기억하지? 박상훈 사장님과 미팅 있다고 했잖아.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최근 들어 박상훈의 이름은 종종 대화에 오르내렸다. 이준호는 그것이 승진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다. 비록 박상훈의 거만한 태도를 싫어했지만 김민주는 단지 업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미숙이 변함없이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몇 달째 매일 반복되고 있었고 이준호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사는 일상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김민주가 이혼 후 집을 잃은 어머니를 당분간 모셔야 한다며 단호하게 주장한 결과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 이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정미숙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꾸했다. 좋은 아침, 이준호 씨. 어색한 기류를 뒤로 한 채 이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김민주였다. 오늘 밤 늦게까지 나가 있어야 해. 사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이준호는 문득 고개를 돌려 김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메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을 애써 지워냈다. 그녀는 야망이 있으니까. 그녀는 몇 달 동안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준호는 그런 아내의 노력을 존중하고 있었다. 비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는 그 모든 희생이 결국 두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이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나중에 봐. 저녁 잘 챙겨 먹어. 고마워. 너무 늦지 마. 김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밖의 공기는 상쾌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묘한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느낌은 출근길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들으며 교통체증을 피하려 했지만 그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별거 아냐. 그냥 피곤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회사 주차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리자 불쾌한 기분이 다시 올라왔다. 기다리지 마. 김민주의 문자였다. 예전에도 종종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이번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설명되지 않은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의 하루는 평소처럼 회의와 전화로 가득했다. 일은 잘 풀렸고 동료들의 신뢰도 여전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는 자꾸 집중이 흐트러졌다. 그녀의 저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그는 휴게실 한쪽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다. 김민주에게 연락을 해볼까 싶었지만 뭔가 망설여졌다. 괜히 의심 많은 남편처럼 보일까 걱정되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승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믿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자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 저녁 약속이 단순한 업무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녀는 내 아내야. 오후 업무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을 즈음 가슴속 불안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김민주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간단한 메시지조차 없었다. 그는 결국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기로 했다. 김민주가 박상훈과 저녁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조용한 집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소파에 앉아있는 정미숙은 드라마에는 관심도 없는 듯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어머나, 일찍 왔네.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였다. 이준호는 로브 차림의 그녀와 어수선한 테이블을 훑어보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어디 있어요? 정미숙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전화 왔어. 오늘 밤은 사촌 집에 간다고 하더라. 그 말에 이준호는 눈을 찡그렸다. 사촌 집? 갑자기 왜? 정미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오늘 밤 박상훈 사장님이랑 무슨 재미있는 뭐랄까 축하 파티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들고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다. 승진 기념이라던데. 뭐 그런 거겠지. 이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축하한다고 뭘 그렇게까지 축하해야 할 일이 있었지. 그의 말에는 의심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정미숙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고는 마침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준호, 그만 좀 바보처럼 굴어. 박상훈이 김민주한테 관심 있는 건 다들 알잖아. 민주는 그걸 이용해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 이준호는 숨이 조여오는 듯한 감각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의 상황이 점점 믿기 어려워졌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가 사촌 집으로 간 걸로 돼 있는 거죠? 정미숙은 가볍게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민주가 말했지. 오늘 너를 집에 두기엔 좀 그렇다고. 혹시라도 창피한 장면을 보게 되면 서로 곤란하잖아. 이준호의 심장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속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끄럽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녀의 남편인데 왜 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정미숙은 가볍게 비웃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신 좀 차려, 이준호. 박상훈은 몇 주 전부터 민주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그녀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저 버텨보려는 거야. 그걸 왜 이해 못해? 방 안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준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을 꽉 움켜쥐었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정미숙은 여전히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믿기 힘든 말을 이어갔다. 민주가 말하더라. 당신은 침대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리고 태연하게 덧붙였다. 그런 여자는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이준호의 얼굴은 충격으로 경직되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있었다. 정미숙은 고개를 돌리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만 좀 과민하게 굴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이야. 민주는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넌 그냥 너무 순진한 거야. 그 말에 이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함께 미래를 그려왔던 그 삶이 그날 그의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그림자를 어머니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몸 전체가 떨리며 무언가 안에서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이준호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고 옷장 문을 거칠게 열어 슈트케이스를 꺼냈다. 옷가지, 신발, 그녀의 물건들까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왔다. 손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이끌리듯 짐을 쑤셔 넣고 지퍼를 닫아 무겁게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왔다. 정미숙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이준호, 진정해. 너무 과장하지 마. 그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준호는 가방을 현관에 거칠게 내던졌고
정미숙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분노에 휘감겨 떨리고 있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정미숙은 눈을 깜빡이며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설마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들으셨잖아요. 이준호는 이를 악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도, 민주도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정미숙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엔 당혹스러움보다 오히려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넌 후회할 거야.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굴다니.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정미숙은 한숨을 내쉬며 이준호 곁을 지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민주가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 두고 봐.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속 세계는 무너졌고 이제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뿐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뒤엔 고통보다 더 깊은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수였다. 그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굳혔다. 낮고 친밀한 말소리, 익숙한 웃음. 마치 세상엔 그들 둘밖에 없는 것처럼 들렸다. 김민주의 손이 박상훈의 팔에 살짝 스치고 둘은 무언가를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폭풍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가벼운 농담으로 웃고 있었다. 이준호는 어두운 거실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상훈이 그를 보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야, 예상보다 일찍 왔네? 그 말투엔 익숙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주는 당황한 듯 두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웬일이야? 아직 퇴근 안 했을 시간인데. 이준호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그 표정은 더없이 냉정하고 단호했다. 축하한다. 그는 낮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와 내 어머니는 박상훈과 함께 살게 되겠지. 그가 감당할 차례니까. 김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말이 전하는 현실이 그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상훈도 문 옆에 놓인 짐 가방들을 보며 미소를 거두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그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눈빛엔 당황이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이준호를 향해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이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늦은 밤들, 수없이 반복된 업무 미팅들.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돌려 박상훈을 가리켰다. 이게 내가 말한 비즈니스야? 김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혼란과 죄책감,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준호야, 그게 아니야. 오해하고 있어. 그녀는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만해.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나를 바보처럼 여겼겠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조차 모를 거라고. 박상훈이 나서며 중재하려는 듯 말했다. 이준호,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그냥 일적인 관계야. 김민주는 야망이 있고 미래를 위해 움직인 거야. 이준호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넌 늘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하면서 그걸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더 이상 일도 관계도 아니야. 그저 파괴야. 박상훈은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지만 어깨에 들어간 긴장은 숨기지 못했다. 김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애원하듯 말했다. 부탁이야, 얘기하자. 이대로 끝내지 말고.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끝났어. 이미 몇 달 전부터 너와 내 어머니는 나를 철저히 속였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정미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금 벌어진 고성이 그녀를 이끌어낸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거실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못마땅한 얼굴로 일그러졌다. 이준호, 얘기 좀 들어봐.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는 톤으로 말을 시작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내가 계속 말했잖아. 이건 그냥 일이야. 김민주는 너희 둘을 위한 거야. 이준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분노로 불타는 그의 눈이 정미숙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희 둘을 위한 거라고? 그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내뱉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를 굴욕적으로 대하는 게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정미숙은 팔짱을 끼고 이준호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커야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해. 김민주는 이승진이 필요해. 그리고 때때로 희생은 필요해. 이준호는 김민주에서 박상훈, 그리고 정미숙을 차례로 바라보며 귀에서 뛰는 맥박 소리를 들었다. 배신의 흔적이 그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가 오래 참아왔던 분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준호는 문 옆에 쌓인 상자 중 하나를 집어들고 현관 밖으로 던졌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좋다. 하지만 내 집에서 그런 삶은 못 살아. 김민주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움찔했다. 이준호, 그만해. 얘기할 수 있어, 제발. 하지만 이준호는 더 이상 얘기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또 다른 상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어두운 위협적인 톤으로 가득했다. 나가. 다들 내 집에서 나가. 박상훈은 이준호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이제는 짜증 섞인 톤이 들렸다. 이준호, 좀 진정하자. 너는 마치 어린애처럼 떼쓰고 있어. 이준호의 눈빛은 박상훈을 향해 번쩍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치명적이었다. 나는 배신당한 남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제 나가. 아니면 내가 너를 내쫓을 거야. 김민주는 그의 팔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다. 절박한 목소리가 섞였다. 이준호,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아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이준호는 팔을 뺐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김민주. 너는 선택을 했어. 이제 그것에 대해 살아야 할 거야. 정미숙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너는 후회할 거야, 이준호. 아무것도 아닌 일로 결혼을 벌이는 거야. 이준호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소리는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정미숙, 이건 전부야. 너는 처음부터 우리의 결혼을 망쳤어. 이제 너는 내 거짓말을 다른 곳에서 살아가면 돼. 그는 마지막으로 힘껏 상자를 현관 밖으로 던지며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김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박상훈의 팔을 잡고 그와 함께 나갔다. 정미숙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준호는 깊은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이상하게도 한 줄기 평온함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은 떠났다. 다음 날 이준호는 분노, 상실감, 아마 후회까지 감당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김민주의 번호를 핸드폰에서 삭제하고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그녀를 차단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차갑고 계획적이었다. 마치 자동 조종 상태처럼. 배신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김민주나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변함없이 웃고 있는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전화를 받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버튼에 올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그는 전화를 무음으로 두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놔두었다. 그리고 또 한 통, 또 한 통. 매번 그는 전화를 무시하며 메시지를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전화를 계속 무시했다. 셋째 날, 그의 전화가 다시 울리자 이번에는 정미숙의 이름이 떠올랐다.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그를 밀어냈다. 정미숙, 김민주의 배신을 방관하고 합리화했던 그 여자가 이제 전화를 한다. 마치 자신이 모든 일에 개입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 전화를 무시했다. 몇 통이 더 오고 그는 전부 무시했다. 이준호는 결국 김민주가 남긴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듣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연약하게 들렸으며 예전의 자신감 있는 톤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준호, 제발. 나는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얘기해야 해. 내가 실수를 했어.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 제발, 나한테 전화해.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턱을 꽉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저 당황스러움만이 느껴졌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다. 그저 들킨 것이 아쉬운 것뿐이었다. 이준호는 한 생각도 없이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 이후 몇 주간 상황은 똑같았다. 김민주와 정미숙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이준호는 단호하게 무시했다. 그의 초점은 오로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에 맞춰졌다. 김민주와 박상훈의 분류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고 곧 박상훈의 이름은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속삭여졌다. 모두가 김민주와 박상훈 사이의 스캔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그가 단순히 안갚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했다. 그는 김민주와 박상훈이 그들이 만든 혼란을 조용히 묻어버리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했다. 한편 김민주는 박상훈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불륜이 이제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새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박상훈이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의 경력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환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박상훈이 그녀가 빠져든 매력적이고 거만한 남자 그대로였다. 그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그들의 불륜의 흥분은 곧 사라졌다. 박상훈은 점점 멀어졌고 그녀를 후속 생각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그 변화가 처음 느껴졌을 때 그가 늦게까지 일하고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였다. 그녀는 예전처럼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대답은 짧고 무시하는 듯했다. 그는 항상 바쁘거나 회의에 잡혀 있다고 했다. 김민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도 이제 와서 인정하기 싫었다. 결국 무시당하는 것에 지친 김민주는 박상훈을 사무실에서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불륜이 시작된 그 불꽃을 되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박상훈은 더 젊고 매력적인 조수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그의 책상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박상훈이 그녀를 바라본 표정은 죄책감이 없었다. 그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마치 사소한 일을 방해한 것처럼 보였다. 김민주. 박상훈은 책상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왜 왔어? 김민주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누구야? 무슨 일이야? 박상훈은 의자에 기대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일하고 있어. 김민주.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 없어. 김민주는 조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박상훈은 그녀를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끝났어, 김민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찾았어. 김민주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를 떠난다고? 박상훈은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루했어. 내가 뭘 기대했어.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지만 이제 끝났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않았어야 했어. 김민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약속했잖아. 나는 그랬다고 생각했어. 박상훈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 김민주. 너는 그냥 소란을 피우고 있어. 김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창피함을 느끼며 박상훈의 책상 뒤에서 조수가 비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망치고 모든 것을 이 남자를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버려졌다. 아무것도. 며칠 후 박상훈의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왔다. 그녀는 해고당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것은 깨끗하고 무자비한 이별이었다.
박상우는 아무 생각 없이 떠났고 김민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정미숙은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한때 가까웠던 관계는 이제 그들의 공동의 추락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집도 일자리도 없이 그들은 값싼 숙소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한때 이준호의 집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던 정미숙은 이제는 김민주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어느 날 밤 김민주는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정미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방법을 찾아야지. 항상 그랬잖니.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집도, 일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멀리서 이준호는 그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남긴 모든 전화와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오랜만에 이준호는 다시 삶의 주도권을 쥔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승리한 셈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준호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빠르게 커리어를 쌓았고 김민주의 배신이 남긴 무게는 서서히 벗겨졌다. 그의 하루는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아침 조깅, 비즈니스 미팅, 새로운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그는 연애도 다시 시작했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다. 밤은 더 이상 김민주의 웃음이나 정미수의 끝없는 비난으로 괴롭히지 않았다. 이제 그의 집은 드디어 진짜 자신의 공간이 되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혼란에서 벗어난. 한편 김민주와 정미숙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박상훈에게 버림받고 해고당한 후 현실의 냉정함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화려한 저녁 식사도, 쇼핑도, 편안함도 더 이상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고 그들이 망쳐놓은 인생의 잔해였다. 수개월 동안 모텔에서 지내며 빠르게 사라져가는 지인들의 도움에 의존했다.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벗겨졌고 하루하루는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이준호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배송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의 가슴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곳에는 김민주와 정미숙이 서 있었다.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두 여자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때 완벽하던 김민주의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옷차림은 구겨지고 초라해 예전의 세련된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옆에 선정미숙은 눈빛의 날카로움을 잃은 채 지친 표정과 체념의 기운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만만했던 자세는 무너졌고 그녀의 어깨는 그들의 몰락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이준호 김민주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온 속삭임처럼 희미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해. 이준호의 얼굴은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는 데서 오는 미묘한 만족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자신이 간신히 벗어났던 과거로 다시 끌어당기는 위협이 되기도 했다. 배짱 하나는 대단하네. 이준호는 차갑게 말하며 팔짱을 낀 채 현관 밖으로 나섰다. 뭘 원하는데? 김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찾기 어려워했다.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우리 잘못이에요. 모든 걸 잃었어요. 준호 씨.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잠깐만 여기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요. 한 발 뒤에 서 있던 정미숙은 예전의 당당함을 되살리려 애썼다. 많이 힘들었어,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는데? 날 배신하고 망신 주고 가정을 박살낸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참 잘도 말하네. 김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떨었다. 내가 잘못했어, 이준호. 이제야 알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땐 박상훈과 새 출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는 날 이용하고 결국 버렸어.
그러게 바람피는 놈을 믿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정미숙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준호야, 우리가 바라는 건 그리 큰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진짜 잠깐만 머무를 수 있게 해줘. 용서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을 조금만 줘. 제발.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둘을 바라봤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들은 그의 시선 아래 점점 불편해지며 움찔거렸다. 한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여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에 무너진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거짓말과 배신 이후 이제 와서 감히 다시 돌아오겠다고 기어오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꼬리를 씁쓸하게 올렸다. 정말 내가 그 정도로 바보처럼 보이냐? 이 모든 일이 있고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주길 바라는 거야? 김민주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 양손을 꼭 모으며 간절히 애원했다. 준호야, 제발.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린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이준호는 그녀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고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런 건 사장님하고 잤을 때 생각했어야지. 너한텐 내가 부족하다고 어머니가 속삭일 때 그 결과도 고려했어야 했고. 정미숙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준호는 냉랭한 눈빛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시작도 하지 마. 너도 똑같이 책임이 있어. 아니, 너는 더 최악이야. 거짓말을 주입하고 그녀를 그 길로 몰아넣고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잖아. 이준호의 말이 공기 속에 남겨진 채 정미숙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준호는 자세를 곧게 세우고 깊이 숨을 내쉰 뒤 마지막 말을 던졌다.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나가. 내 재산에서 떠나.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김민주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들이켰다. 이준호, 제발. 우리 갈 곳이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 잠시 동안 정미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삼켰다. 이제 그들에겐 어떤 힘도 없었고 완전히 이준호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김민주는 어깨를 떨구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점 잦아들었고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용서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정미숙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이준호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거리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웅크린 두 사람을 보며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도 후회도 없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이 마침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울렸을 때 이준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평온, 그것은 단순히 다시 삶을 통제하게 된 데서 오는 일시적인 해방감이 아니었다. 더 깊고 지속적인 평화였다. 그는 마침내 인생의 그 장을 완전히 닫은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 어느새 1년이 되었고 이준호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넓은 창문 옆에 서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고 거리는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새겼다. 한때 그의 삶을 휩쓸던 폭풍은 지나갔고 그 뒤엔 명확함과 고요함이 남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멈췄다. 돌아서자 새 연인 소은과 와인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소은은 모든 면에서 김민주와는 달랐다. 상냥하고 진심이 있었으며 늘 그를 존중해 주었다. 그녀와 함께일 땐 어떤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숨겨진 의도도 비밀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준호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갔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 그는 일과 취미에 집중했고 어느 날 우연히 소개받은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다. 이름은 한소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보다 경청을 잘했고 이준호의 상처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대화는
이준호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이준호에게 한소은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믿음과 따뜻함,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그녀와 함께하면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또 깊은 생각에 빠졌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와인 잔을 건넸다. 이준호는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그냥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머리를 그의 어깨에 올렸다. 좋은 쪽으로 변했기를 바래. 최고로 변했지.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다시 따뜻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했다. 그레이스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데 늘 곁에서 그를 이끌어준 존재였다. 이준호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장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한때 이준호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평화였다. 김민주의 배신은 여전히 그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았다. 시간과 한소은의 사랑이 그 상처를 치유했고 그 자리를 자신감과 안정감이 대신했다. 1년 전만 해도 이준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때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 서 있었다. 고통을 견딘 만큼 더 강해진 사람이었다. 물론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약간의 만족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김민주와 정미숙의 삶을 일부러 쫓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지인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듣곤 했다. 그들의 추락은 빠르고도 참혹했다. 이준호가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은 이후 박상훈의 지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김민주의 커리어는 급격히 무너졌고 이혼 이후 그녀의 불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어느 회사도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정미숙의 간섭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두 사람은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제대로 직장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정미숙의 자부심과 고집은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의 손길마저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 곁에는 서로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때 단단했던 그 유대감조차 잘못된 선택들이 남긴 무게에 눌려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지인들을 통해 김민주와 정미숙의 관계가 파탄 지경이라는 말을 들었다. 끝없는 말다툼, 책임 떠넘기기. 김민주는 어머니가 자신을 불륜으로 몰았다고 원망했고 정미숙은 딸이 나약해서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준호는 그들의 고통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만족은 느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쌓은 삶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그들은 스스로 증명해냈던 것이다. 준호 씨. 한소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응, 정말 괜찮아.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한소은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혹시 김민주와 있었던 일들 생각한 거예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 한동안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줄 알았지. 그의 말은 그 순간에서 사라지듯 흐려졌다. 한소은이 그의 말을 대신 이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잖아요. 그 과거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이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맞이한 끝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한소은이 잠든 뒤 이준호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과거의 자신에게로 향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삶.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더 나아졌고 더 강해졌다.
김민주와 정미숙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준호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선택이 있었고 이준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진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었다. 멀리 깜빡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 장은 마침내 완전히 닫혔다. 잠가버렸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이준호는 창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쌓아 올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마침내 평화로 가득한 삶을. 그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한소은이 잠든 뒤 이준호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과거의 자신에게로 향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삶.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더 나아졌고 더 강해졌다. 김민주와 정미숙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준호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선택이 있었고 이준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진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었다. 멀리 깜빡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 장은 마침내 완전히 닫혔다. 잠가버렸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이준호는 창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쌓아 올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마침내 평화로 가득한 삶을. 결국 이준호는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진짜 사랑과 평화를 찾았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누구에게도 무너진 채 남겨지지 말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